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트임, 밑트임 하지 마. 동시에 하는 수술을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작고 답답한 눈을 크고 시원한 눈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과 또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함께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뒤트임의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눈을 싸고 있는 뼈의 경계선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건판이 뼈의 인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꼬리 부분에 만나는 이 건판이 반드시 뼈에 고정되어 있어야 눈꼬리의 모양이 유지가 되고 길이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뒤트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판과 건판 사이를 쪼개가지고 위에 건판을 그대로 놔둔 채로 아래 건판을 이쪽으로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봉합하지 않고 이걸 짠 다음에 벌려놓은 채로 이 건판을 여기 어딘가에 살에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밑으로 눈꼬리가 벌어지게 되고 디귿자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 흉살이 차거나 점막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빨갛게 흉살과 점막으로 채워져서 굉장히 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따라서 뒤트임 수술은 이 앞트임 수술과 좀 달리 반드시 수술 후에 이런 흉터나 변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뒤트임 수술의 결과는 눈꼬리가 다시 붙어서 효과가 없거나 너무 벌어져서 눈이 커졌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모습이 될 뿐입니다. 어떤 방법의 뒤트임이든 뒤트임 수술은 파괴적인 수술이므로 이 수술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뒤트임 수술을 하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뒤트임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이 뒤트임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이 약 5mm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디귿자 형태로 떨어져 있고 공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막이 건판에 의해서 덮여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음으로써 여기가 빨갛게 충혈되고 굉장히 마르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뒤트임을 하면서 하안 건판이 골막으로부터 붙어 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뒤집어 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분은 하안 건판을 내리게 하면서 우리가 삼배간이라고 하는데 검은 눈동자 밑에 하얀 흰자위가 3mm 정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바깥쪽으로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꼬리가 벌어져 있으면서 흉터와 점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하안 건판이 수평으로 뻗어나가면서 위아래가 디귿자 모양으로 약 4mm 정도 벌어져 있고요. 여기는 건판에 덮여 있지 않고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면서 흉터 살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뒤트임 수술의 부작용 모습입니다. 뒤트임 복원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 복원 수술을 할 때는 하안 건판과 상안 건판이 정확한 위치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안 건판과 상안 건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속눈썹이 붙어 있고 단단한 이 부분을 우리가 건판이라고 합니다. 건판에 피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죠. 마치 빨래줄처럼 기둥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팽팽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판이 고정된 곳은 눈 주변에 안화골이라 해서 뼈의 경계면이 있는데요. 그 뼈에 건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정된 점이 뒤트임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건판이 느슨하고 아래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 수술의 원리는 수평으로 가고 있는 하안 건판과 상안 건판 사이에 있는 이런 흉살이나 빨간 점막을 제거한 다음에 하안 건판은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골막에 고정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상안 건판과 꼭지점을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하게 봉합해주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보건 수술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흔적이 아직까지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아서 눈에 띄긴 하지만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이런 색깔이라든가 이 흉터 조직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쪽 눈인데요. 흰자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검은 눈동자와 건판 사이에 약간 흰자위가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벌어져 있는 디귿자 형태가 약 5m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꼭지점을 잘 이루고 있고 건판이 검은 눈동자의 경계면에 잘 걸쳐져 있으면서 흉살이나 점막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충혈된 것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재건 사례인데요. 이분도 역시 걷어져 있고 흉살이 하얗게 띄어 있고 건판과 건판은 서로 3mm 내지 4mm 정도 떨어져 있는 디귿자 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흉살이 가늘게 보인 정도고 디귿자가 완벽하게 꼭지점을 이루고 있고 흉살이나 점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가던 것이 비스듬하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위와 아래가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눈꼬리 내리기 뒤트임 하지마 하는 제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수술 첫 번째 눈꼬리 내리기 뒤트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